모두가 놓친 비밀이 있습니다. 손태진의 무대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장면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그 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수를 치며 흥분했지만 그 깊은 의미를 알아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가려 합니다. 2025년 8월 19일 MBN의 코리아 재팬 톱10 쇼 62회 무대. 수많은 시청자들이 화면에 집중하던 순간 손태진이 느와르의 한 장면처럼 등장했습니다. 긴 코트를 휘날리며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입가에 성냥개비를 물고 걸어 나왔습니다. 무대 전체는 안개로 가득했고 그 안에서 그는 마치 홍콩 영화 영웅본색의 주인공처럼 빛났습니다. 객석은 술렁였고 박수와 환호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대의 진짜 의미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패러디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태진이 선택한 캐릭터와 연출에는 남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고 그 무대는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트로트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홍콩 느와르의 그림자와 프랑스 샹송의 전설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왜 하필 손태진일까요? 왜 그가 이런 무대를 통해 시대와 장르를 넘어선 이야기를 품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태진의 이름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클래식과 크로스오버의 세계입니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바리톤으로 누구보다 철저히 학문적 훈련을 받아온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그는 언제나 단순한 성악가가 아니라 새로운 장르와의 결합을 모색하는 도전자로 불렸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독특하게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팬텀 싱어 시즌 1이었습니다. 손태진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포르테 디 콰트로 멤버로 합류하며 대중 앞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클래식 기반의 탄탄한 발성과 감정선을 가진 그는 팀의 중심에서 노래를 이끌었고 결승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손태진을 단순한 성악가가 아닌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목소리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손태진은 트로트의 무대에 서게 되었을까요? 단순한 장르 전환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의 길을 넓히고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트로트는 늘 서민의 음악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멜로디와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손태진은 바로 그 본질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톱10 쇼에서 그가 선택한 캐릭터 영웅본색의 주윤발은 단순한 영화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의 수많은 중장년층이 홍콩 느와르 영화를 보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총성과 어둠 속에서 의리를 지키는 남자의 모습은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에게 강렬한 상징이었습니다. 손태진은 이 상징을 무대 위로 불러냈습니다. 선글라스와 코트, 그리고 성냥개비 하나로 그는 수많은 관객들에게 그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향수 자극이 아니었습니다. 손태진은 느와르의 상징을 통해 트로트가 지닌 정서를 다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희로애락이 짙게 묻어있는 장르,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담는 음악. 그 본질은 느와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단순한 패러디를 넘어선 시대와 장르를 잇는 서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손태진의 선택은 트로트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통해 세계 무대의 언어를 익힌 그는 대중적 정서를 지닌 트로트를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트로트를 단순히 한국의 전통 음악으로 두지 않고 전 세계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 예술로 탈바꿈시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포르테 디 콰트로 활동 이후 손태진은 솔로 활동을 이어가며 꾸준히 다양한 무대에 섰습니다. 발라드, 클래식, 재즈, 그리고 트로트까지. 그의 스펙트럼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르의 확장이 아니라 음악이 가진 본질적 힘을 탐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시대를 잇는 가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톱텐쇼의 무대에서 보여준 영웅 본색의 재현은 바로 그 여정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한국과 홍콩을 잇고 과거와 현재를 잇고 클래식과 트로트를 잇는 순간 손태진은 그 모든 것을 단 한 무대에 압축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공연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태진이 선택한 길은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대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톱텐쇼의 무대가 시작되던 순간 객석은 이미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태진이 무대 중앙에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안개가 자욱이 깔린 무대 위에서 긴 코트를 휘날리며 나타난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현실로 걸어 나온 듯 했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이어지는 환호는 무대를 진동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영화관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손태진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 연출과 감정을 몸 전체로 표현하며 퍼포머로 변모했습니다. 홍콩 느와르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와 트로트의 서정성이 한순간에 교차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음악과 영화, 두 개의 언어가 합쳐진 순간. 객석에 있던 많은 이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노래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항상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한국의 서민적 정서를 담아온 장르였지만 동시에 지역적 한계를 지닌 음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일부는 트로트가 세계로 나아가기에는 지나치게 한국적이고 지나치게 전통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성악과 크로스오버를 배경으로 한 손태진의 접근 방식은 때때로 원형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손태진의 선택은 언제나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예술가일수록 처음에는 비슷한 의문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디트 피아프 역시 처음에는 단순히 작은 술집에서 샹송을 부르던 가수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서민적이고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프랑스의 상징이 되었고, 샹송은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심과 비난 속에서 태어난 목소리가 결국 세계의 심장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손태진 역시 그러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오마주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트로트가 더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선언 말입니다. 그는 성악으로 다져진 기초 위에 트로트의 진한 감정을 얹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연 예술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홍콩 느와르의 아이콘과 프랑스 샹송의 전설을 한 무대에 동시에 떠올리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저 재미있는 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한 도전이었고, 동시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지만 무대 위에서 터져나온 관객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새로운 가능성의 서막이었고 그 중심에 손태진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과연 그는 단순한 가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인물이 될 것인가?
답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분명 관객들에게 힌트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손태진은 긴 코트를 고쳐 입으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기 전 마지막 순간. 한 스태프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코트의 주름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작은 성냥개비 하나를 입에 물고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안개가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고 그가 첫 발을 내딛자 객석의 시선은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준비된 모든 디테일은 한 장면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준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걸음 하나, 손짓 하나까지 계산하며 연습했습니다. 홍콩 느와르의 상징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성냥개비의 각도까지 신경 쓰고 코트 자락이 흩날리는 순간까지 여러 번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가 무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중장년층은 오랜 세월 전 영화관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리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에게 손태진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타임머신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오히려 이 무대를 통해 처음으로 홍콩 느와르라는 장르와 프랑스 샹송의 전설적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손태진의 무대를 계기로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를 찾아 들었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세대가 다르지만 같은 무대를 보고 공감하는 경험이 생겨난 것입니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삶을 노래해온 장르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는 그것을 한 단계 확장시켰습니다. 손태진은 한국의 트로트를 세계의 문화와 연결시키며 경계를 허무는 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홍콩 영화의 카리스마와 프랑스 음악의 감성을 한 무대에 담아내며 트로트를 새로운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여운은 길게 남았습니다. 팬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손태진의 이름을 외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부 관객은 눈시울을 붉히며 오래전 청춘의 한 장면이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팬들이 휴대폰을 들고 손태진의 무대를 다시 재생하며 그 매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대와 문화를 초월한 울림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트로트가 지닌 힘을 재발견하게 한 사건이었고,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였습니다. 손태진은 한국과 홍콩, 그리고 프랑스를 잇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노래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길이었지만 바로 그렇기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관객의 뜨거운 환호와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반향은 이 무대가 단순한 한순간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해석되고 있었고 손태진은 그 해석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이야기와 문화를 전달하는 해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무대의 불이 모두 꺼지고 관객의 환호가 서서히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것은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긴 코트를 벗고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는 손태진의 모습은 화려한 장면을 넘어 한 예술가의 진중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음악이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홍콩 느와르의 상징을 불러낸 그의 무대는 단순한 오마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잇고 문화를 연결하는 메시지였고 트로트가 더 이상 한 나라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손태진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클래식과 크로스오버의 언어를 이해하면서도 트로트의 진한 정서를 잃지 않고 세계적 무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드문 목소리였습니다. 프랑스의 에디트 피아프가 작은 술집의 샹송을 프랑스 문화의 상징으로 만든 것처럼 손태진 역시 트로트를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피아프의 노래가 결국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가슴에 울려 퍼졌듯 손태진의 무대도 이제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가 아니라 한 시대와 한 민족의 이야기를 전하는 살아있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대는 잊히기 마련이지만 그날의 울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손태진은 과거와 현재, 한국과 세계, 영화와 음악을 잇는 다리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트로트의 경계를 확장하는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태진이 보여준 이 무대가 트로트를 세계의 언어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